단순 열성 경련은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서 멈춰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엄빠가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톤도 최대한 차분하게 갈 겁니다. 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지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열성경련, 열경기, 열경련 다 같은 말인데 엄마 아빠들이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정말 많이 걱정하시는 병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질문 위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이 열성경련이 어떤 병이냐? 말 그대로 단지 열 때문에 경련을 한다 이거죠. 보통 3개월에서 6세 사이에 나타나고 어떤 원인이든 열이 나면은 발생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나 너무 나이가 많을 때 나타나면 열성경련이 아닐 수도 있다. 만 6세가 넘어가면 열성경련을 잘 안 한다. 그리고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이 다른 경련할 수 있을 만한 원인들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가 한 번이라도 경련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아마 엄마 아빠는 그 모습을 잊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짧으면은 수초, 수분 이내, 평균적으로는 10분 안쪽, 길어도 15분 안쪽에 대부분 특별한 거 없이 자연스럽게 멈추긴 하는데 그 시간이 정말 일각이여삼주 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냐? 자, 일단 의식이 사라져요. 그래서 대부분 눈에 초점이 사라지는데 눈이 이렇게 몰린다든지 도니도니처럼 이러고 눈을 뒤집어 깐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관찰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몸을 떠는 걸 텐데요. 보통은 몸에 이렇게 힘을 주고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게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면은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까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떨었는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경련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 드렸듯이 단순 열성 경련은 시간이 좀 지나면 알아서 다 멈춰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 쉽진 않겠지만 특히나 처음 겪어보시면 정말 당황스러우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하는 것 외워두세요. 첫 번째, 우선 아이를 주변에 뭐가 없는 안전하고 평평한 곳에 눕혀주세요. 머리는 바닥에 닿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면 바닥이 너무 딱딱하지 않게,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침, 거품, 음식물 이런 것들이 옆으로 흘러나올 수 있게 말이에요. 만약에 그대로 이렇게 뒀다가 그런 음식물들이 숨쉬는 길 있죠, 기도, 이런 데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일이 복잡해져요. 아이 열 떨어지라고 해열제를 먹인다든지 정신 차리라고 물을 먹인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옷이 너무 꽉 끼는 옷이면 좀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아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빨리 멈춰라 하고 주문을 외우세요. 생각이 나신다면 아이 열을 재주시거나 아이가 몇 분 동안 경련을 하는지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몇 분이나 경련을 하는지 이거는 꽤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안 떨게 잡아준다? 안 돼요. 잡아준다고 이거 절대 안 멈춰집니다. 만약에 예전에 잡아줬더니 멈춘 적이 있었다? 그거는 경련이 아니었거나 아니면은 안 잡아줬어도 멈춰졌을 거예요. 문제가 되면 오히려 뼈나 관절 같은데 이런 데를 다칠 수도 있어요. 아이 정신 차리라고 찬물을 뿌린다든지 뺨을 때린다든지 막 흔든다든지 이런 거 안 돼요. 다 위험합니다. 계속 떨다가 혀 깨물까봐 입에 뭘 물린다? 안 돼요. 이 나가요. 단단한 거 물리면 이 나가고 부드러운 거 물리면 숨을 못 쉬어요. 이거 옛날 사극 같은 데서 추워서 떨 때나 이러는 거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입안에 손가락 넣는 거?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아마 입안에 음식물 때문에 그러실 텐데 자세 잡아두고 고개 옆으로 돌려두면 침이랑 음식물이랑 섞여서 보통은 흘러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입안 가득 떡이나 과자 같은 게 가득 차 있으면은 꺼내줘야 될 때도 있는데 침착함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시면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음식이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살살살살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없으시면 그냥 두시는 게 나아요. 네, 데려가 보세요. 아이가 정말 딱 한 번 잠깐 경련하고 바로 멈춘 다음에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다. 그러면은 바로 응급실로 데려가실 필요까지는 없겠지만은 판단하기가 쉽진 않으실 거예요. 열이 올라있는 동안에는 또 경련을 할까봐 불안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급적 병원은 바로 데려가 보세요.
다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일반적인 열성 경련은 수분 이내에 경련이 멈추니까 멈추고 나면은 병원을 데려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경련이 5분 이상 길어질 경우. 아까 보통 열성 경련 15분 안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5분 이상 경련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15분 이상 경련을 할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경련을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른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조금 올라가고요. 그래서 경련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약을 써서라도 멈춰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갈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어요. 특히 집에서는 더 어렵고요. 그러니까 경련이 5분 안에 안 멈추면 바로 응급실로 가보세요. 이동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가다가라도 멈추면 정말 다행이고요. 두 번째, 자세를 잘 잡아줬는데도 아이가 얼굴이 좀 파래지거나 까매지거나 이런 경우 아이가 어떤 이유 때문이든 지금 숨 쉬는 게 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급합니다. 세 번째, 앞서 제가 열성 경련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라 다른 양상의 경련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처럼 몸 양쪽이 경련을 하는 모습이 다르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들부들 떠는 것 같은 모습이 아니라든지, 몸은 가만히 있는데 눈만 갑자기 초점을 잃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런 것들인데, 이럴 경우에는 응급실로 바로 가보세요. 단순 열성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아이가 경련하는 모습을 기억해뒀다가 의사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은 진단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단순 열성 경련을 했던 아이들 셋 중에 한 명은 한 번 이상 또 해요. 대부분은 경련 처음 하고 1년 안쪽에, 보통은 2년 안쪽에 대부분 나타나긴 합니다. 그리고 만약 돌 이전에 경련을 했든지 아니면은 처음 경련을 할 때 한 번 딱 하고 끝, 이게 아니라 한 번 하고서는 괜찮아졌다 다시 또 반복해서 나타났다, 이런 경우에는 재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평소에 조금 더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한번 엄빠들의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어릴 때 경련을 한 적이 있는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열성 경련을 했으면은 한 24%에서는 그 아이들도 열성 경련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단순 열성 경련에서는 그런 거 안 생겨요. 합병증이나 후유증 같은 것도 진심 거의 안 생겨요. 만약에 얘가 한 번 열성 경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재발하고 열 날 때마다 자꾸 경련하고 그런다? 그래도 안 생겨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어때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열성 경련이 나타났을 때는 엄마 아빠가 당황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항상 건강한 육아하시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